책의 면지에 연필로 쓴 글씨군. 8절지 크기의 워터마크는 없고 오늘 그레이브젠드에서 엄지손가락이 지저분한 남자가 붙였군. 그리고 내 짐작이 틀리지 않는다면 씹는 담배를 즐기는 사람이 봉투에 침을 발라붙였어. 부인, 이게 남편의 필적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빌이 직접 쓴 글자예요. 오늘 그레이브젠드에서 발송되었다라. 부인, 먹구름이 조금씩 걷히고 있군요. 물론 위험이 완전히 끝났다고 단정하기는 이릅니다만. 하지만 그는 살아있는 게 분명해요. 홈즈 선생님. 우리를 엉뚱한 길로 유인하려는 교묘한 위조품이 아니라면 말이죠. 반지는 빼앗겼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에요. 이건 분명 남편의 글씨예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월요일에 써둔 것을 오늘에서야 붙였을 가능성도 있지요. 그 사이 많은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요. 제 희망을 꺾지 말아주세요. 그에겐 아무 일도 없다는 걸 전합니다. 우리 사이엔 강한 교감이 있어서 그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전 즉시 알 수 있어요. 지난번 남편이 침실에서 손을 베었을 때도 아래층 식당에 있던 저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확신에 즉시 위층으로 달려갔죠. 그런 사소한 일에도 반응하는 제가 그의 죽음을 모를 리 있겠어요. 분석적인 추론가의 결론보다 여성의 직감이 더 가치 있을 때가 많다는 걸 저도 잘 압니다. 이 편지는 부인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겠군요. 하지만 남편이 살아있고 편지까지 쓸 수 있다면 왜 돌아오지 않는 걸까요? 홈즈는 몇 가지 질문을 더 던졌습니다. 남편이 아편을 하거나 그 골목에 대해 말한 적이 있는지, 창가에서의 모습이 비명이 아닌 놀람의 표현이었을 가능성은 없는지 등이었죠. 하지만 부인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남편은 건실했고 그날 본 모습은 분명 절박했다는 것이었죠. 그날 밤 우리는 저택의 2인용 침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나는 고된 하루 끝에 곧장 잠자리에 들었지만 홈즈는 달랐습니다. 그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며칠 밤낮을 먹지도 자지도 않고 고민하는 사람이었죠. 홈즈는 코트를 벗고 파란 가운을 걸친 뒤 침대와 소파에서 베개와 쿠션들을 끌어모아 방 한복판에 동양식 평상 같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독한 담배 한 봉지와 성냥갑을 앞에 두었습니다. 희미한 램프 불빛 아래 메브리코의 강인한 윤곽을 드러낸 채 연기 속에 잠긴 그의 모습은 마치 정교하게 조각된 석상 같았습니다. 내가 잠들 때도 그는 그 자세였고 햇살이 방 안을 비출 때 들려온 그의 외침에 잠을 깼을 때도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만 어젯밤 수북했던 담배 더미는 온데간데 없고 방 안엔 자욱한 담배 연기만 가득했죠. 깼나, 왓슨? 그가 물었습니다. 응, 자네 밤을 꼬박 새운 건가? 아침 드라이브 나갈 준비 됐나? 물론이지. 그럼 옷 입게. 아직 아무도 안 일어났지만 마구간 소년이 어디서 자는지는 아니까 금방 마차를 준비시킬 수 있네. 홈즈의 눈은 어제의 침울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장난기 어린 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옷을 입으며 시계를 보니 겨우 새벽 4시 25분이었습니다. 홈즈가 부츠를 신으며 말했습니다. 내 가설을 하나 확인해보고 싶네. 왓슨, 자네는 지금 유럽에서 손꼽히는 멍청이 앞에 서 있네. 난 여기서 체링 크로스까지 걷어차여도 할 말이 없어. 하지만 이제 이 사건의 열쇠를 찾은 것 같군. 그게 어디에 있단 말인가? 내가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욕실에 있다네.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보더니 그가 말을 이었죠. 오, 농담이 아니야. 방금 거기 가서 꺼내왔지. 그리고 이 글래드스턴 가방 안에 넣어두었네. 가세, 친구여. 이 열쇠가 자물쇠에 맞는지 확인해봐야지. 우리는 최대한 조용히 아래층으로 내려와 밝은 아침 햇살 속으로 나섰습니다. 길가에는 말과 이륜마차가 서 있었고 옷을 채 다 입지 못한 마구간 소년이 말머리를 잡고 기다리고 있었죠. 우리는 마차에 올라타 런던 도로를 향해 질주했습니다.
채소를 싣고 대도시로 향하는 시골술에 몇 대만이 움직일 뿐 길 양옆의 저택들은 마치 꿈속의 도시처럼 고요하고 생기가 없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주 특이한 사건이었어. 홈즈가 말을 갤럽, 전속력으로 몰며 말했습니다. 자백하건대 난 두더지처럼 앞을 못 보고 있었네. 하지만 지혜를 늦게라도 깨닫는 것이 아예 깨닫지 못하는 것보다야 훨씬 낫지 않겠나. 우리가 서리 쪽 거리를 지날 때쯤 도시의 부지런한 사람들이 졸린 눈으로 창밖을 내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워털루 다리길을 따라 강을 건너고 엘링턴가를 달려 오른쪽으로 급커브를 틀자 보스트리트 경찰서가 나타났습니다. 셜록 홈즈는 경찰들에게 아주 잘 알려진 인물이었기에 문을 지키던 두 순경이 그에게 경례를 붙였습니다. 한 명이 말머리를 잡는 사이 다른 한 명이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누가 근무 중인가? 홈즈가 물었습니다. 브래드 스트리트 경감님입니다. 아, 브래드 스트리트. 잘 지냈나? 챙이 달린 모자에 장식 매듭이 달린 재킷을 입은 키 크고 건장한 관리가 돌판이 깔린 복도를 따라 걸어왔습니다. 자네와 조용히 나눌 이야기가 있네, 브래드 스트리트. 물론이죠, 홈즈 선생님. 이쪽 방으로 들어오십시오. 그곳은 책상 위에 커다란 장부가 놓여 있고 벽에는 전화기가 걸려있는 작은 사무실 같은 방이었습니다. 경감이 자신의 책상에 앉았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리의 네빌 세인트 클레어 씨 실종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된 그거지. 분에 대해 알아보러 왔네. 네, 구금된 상태에서 추가 조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들었네. 그를 여기서 볼 수 있나? 유치장에 있습니다. 조용히 있나? 오, 전혀 말썽을 피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지저분한 놈입니다. 지저분하다고? 네, 손을 씻게 하는 것조차 고역일 정도입니다. 얼굴은 땜장이처럼 시커멓지요. 사건이 일단락되면 정식으로 죄수용 목욕을 시킬 생각입니다. 선생께서도 그를 보시면 제 말에 동의하실 겁니다. 목욕이 절실한 놈이니까요. 그를 꼭 한번 보고 싶군. 그러시다면 어렵지 않죠. 이쪽으로 오십시오. 가방은 두고 가셔도 됩니다. 아니, 챙겨가도록 하지. 좋을 대로 하십시오. 이쪽으로 오시죠. 경감은 우리를 복도로 안내하더니 창살문을 열고 나선형 계단을 지나 하얀 벽면 양옆으로 문들이 늘어선 복도로 데려갔습니다. 오른쪽 세 번째 방이 그놈 방입니다. 여기군요. 경감은 문 입부분의 패널을 조용히 밀고 안을 살폈습니다. 자고 있군요. 아주 잘 보일 겁니다. 우리 둘은 창살에 눈을 가져다 댔습니다. 죄수는 우리 쪽으로 얼굴을 향한 채 아주 깊은 잠에 빠져 느릿하고 무겁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는 보통 체격에 자신의 직업에 어울리는 거친 옷을 입고 있었고 해진 코트 틈으로 유채색 셔츠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경감의 말대로 그는 극도로 지저분했지만 얼굴을 덮은 오물조차 그 흉측한 추함을 가리지는 못했습니다. 오래된 흉터에서 생긴 커다란 자국이 눈에서 턱까지 가로지르고 있었는데 그 흉터가 수축하면서 잇입술 한쪽이 위로 뒤틀려 있었고 그 사이로 세 개의 이빨이 드러나 마치 영원히 으르렁거리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주 밝은 붉은 머리카락이 이마와 눈 위까지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참 볼만하죠? 경감이 말했습니다. 확실히 씻을 필요가 있겠군. 홈즈가 말했습니다.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실내를 무릅쓰고 도구를 좀 챙겨왔네. 그는 말을 하며 글래드스턴 가방을 열더니 내가 깜짝 놀랄 만큼 아주 커다란 목욕용 스펀지를 꺼냈습니다. 허, 정말 재미있는 분이시군요. 경감이 낄낄거렸습니다. 자, 이제 저 문을 아주 조용히 열어주신다면 이 친구가 훨씬 품이 있는 모습으로 보이게 해드리겠네. 뭐, 안 될 것도 없지요. 경감이 말했습니다. 보스트리트 유치장의 체면을 깎아 먹는 몰골이긴 하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그는 열쇠를 자물쇠에 넣고 돌렸고 우리는 모두 아주 조용히 감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든 남자는 몸을 반쯤 돌리더니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홈즈는 물통 쪽으로 몸을 굽혀 스펀지를 적시더니
죄수의 얼굴을 가로세로로 힘차게 2번 문질렀습니다. 자,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켄트주리에 사시는 네빌 세인트 클레어 씨입니다. 내 평생 그런 광경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스펀지 아래서 마치 나무 껍질이 벗겨지듯 닦여나갔습니다. 거무죽죽한 갈색 피부는 사라졌습니다. 얼굴을 가로지르던 끔찍한 흉터도 혐오스러운 비웃음을 만들어내던 뒤틀린 입술도 사라졌습니다. 헝클어진 붉은 가발을 핵 잡아당기자 그곳에는 검은 머리에 매끄러운 피부를 가진 창백하고 슬픈 기색의 지적인 신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잠이 덜 깬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눈을 비비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정체가 탈로 났음을 깨닫고는 비명을 지르며 베개의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맙서사, 경감이 외쳤습니다. 사진에서 본 실종자가 정말 맞군요. 죄수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사람처럼 자포자기한 태도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됐군요. 그래, 나를 무슨 죄로 가둘 생각입니까? 네빌 세인트 클레어 씨를 살해한 죄. 오, 그건 안 되겠군요. 자살 미수죄를 적용하지 않는 이상 말입니다. 경감이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경찰 생활 27년 만에 정말 이런 일은 처음이군요. 내가 네빌 세인트 클레어라면 어떤 범죄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니 나를 구금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범죄는 아니지만 아주 큰 실수를 저지르셨군요. 홈즈가 말했습니다. 부인을 좀 더 믿으셨어야 했습니다. 아내가 아니라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죄수가 신음했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끄러워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하느님 맙서사, 이런 치욕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제가 어쩌면 좋겠습니까? 셜록 홈즈는 소파에 앉은 그의 곁에 앉아 어깨를 친절하게 다독여 주었습니다.